게 없어갖고. 자, 오늘 사주 12운성 표를 담아서 우리 사주 해석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 해놨죠. 자, 12운성이 몇 페이지입니까? 예, 59페이지에 59페이지 예. 해석의 원리로 하는 배운이 구성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가빈, 을묘, 병진, 정사. 가빈, 을묘, 병진, 정사. 배운이 그런 모군에서 화운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그죠? 네. 이 경우에 사실은 이제 조후적인 요소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예, 일반적인 우리가 억부 요소에 의해서 팔자를 한번 봐보자는 거죠. 억부 요소에서 볼 때, 을목이 땅바닥에 놓여있는 요소가 신금, 축토, 사화에서 지지에 어떤 요소가 없어요? 목의 요소가 없죠, 그죠? 목이 지지에 없다. 그러면 지지에서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력이 약하죠, 그죠? 그러면 세력이 약하고, 몸이 약하면은 대체로 몸을 도와주는 임자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용신이 된다. 그죠? 이게 오행적으로 목을 도와주는 자가 수가 되니까, 일반적인 해석을 가한다면 뭐라고 해요? 물수자가 용신이 되고, 용신을 거둬주는 자가 연지에 있으므로 용신의 세력이 있으면 더더욱 좋다. 근데 해석은 어떻게 나왔냐면 동남 화양은 불화자 변양자입니다. 화양대운에 발복했다. 왜 이러면 설명이 애매해요. 그래서 사주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인 억부 이론이 어떤 때는 잘 적용되다가 어떤 때는 뭡니까? 전혀 엉뚱한 설명을 쭉 하면서 화에 잘 때면 화용시이라고 하고 금에 잘 때면 금용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뒤에 이미 살았는 과정을 보고 결과를 내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뚜껑이 열리는 거죠. 주변 사람한테 그 공부는 진짜 어려운 공부니까 하지 마라 웬만하면 설명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이때 을목 요소가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떻다고 양기가 펼쳐지지 못한 모양으로 있어서 이 모양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신불약 몸이 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운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을목은 화운에 발달한다 안 한다? 발달하죠. 이렇게 이 화운이 와서 뭘 하니까 소통함으로 함으로 이것저것 모르겠으면 있죠. 을목을 일주를 보지 말라니까요. 이것저것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운이 와야 잘 되는 모르겠으면 그냥 임일주 이래 보라니까요. 임일주. 자, 임일주를 중심으로 봅시다. 연주에 있는데 요걸 일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자, 지지에 뭐예요? 금에 의해서 장생.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축토에 의해서 어떻다고 해요? 오행적으로 득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운이 오면 목운 화운이 오면 자연히 이 수와 뭘 조화력을 가지게 되죠. 조화력. 수와 이 차가운 물 기운하고 불 기운하고 따뜻한 기운하고 조화력을 가지게 되죠. 그죠? 이걸 그냥 이밀주로 봐도 된다니까요. 이때 돈을 많이 벌었다. 재운을 만나가지고. 근데 12운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약이라면 화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강이 되죠. 그죠? 을목이 장생가 있는 모양이고 오행적으로는 수의 보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서 을목의 활동력이 왕성해질 때 좋아지고 거꾸로 어떻게 돼요? 신유술해자에서 금수가 강화될 때 운이 뭐예요? 활동력이 제한되겠죠. 그죠? 12운성의 논리에 의해서 본다면 화운 발달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화운 발달. 일반적인 억부 이론으로 한다면은 이 수운이 와야 좋다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이제 이 용신을 잡아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사실은 억부 그 책에 있는 논리대로라면 약한 것을 도와주고 강한 걸 드러내는 원리, 억부 원리가 아니고 어떤 원리로 조후 원리로 사실 해석해야 되겠죠. 조후 원리. 찹다 이 말이죠. 차보면 무조건 뜨실 때 좋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용신을 도저히 가릴 수 없다. 그럼 일주를 바꿔보라니까요. 일주를. 이걸 중심으로 돼요. 이걸 일주로 생각해가지고 반가운 글자가 어느 글자인가를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축토, 신금에서 신금이 어떻게 돼요? 지지의 세력을 얻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재나 관이 오면 짝이 되죠. 그죠? 그 재관의 흐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차피 중화를 이루는데 꼭 일주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다른 걸 주인공으로 삼아도 전체를 조화를 갖추는 데는 뭐가 있으면 된다고 해. 어느 거를 이걸 중심으로 봐도 돼요. 축을 중심으로 봐도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일주는 뭐냐 이거죠. 일주 중심으로 보는 논리가 자꾸 부딪히게 되는 한계가 용신을 잡아가는 일반적인 논리를 적용하다 보면 자꾸 일주 중심에서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주제에 맞춘다면은 뭐라고 을목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지의 세력이 없다 하더라도 목화운을 만나가지고 그 활동력이 강화되니까 좋더라. 좋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팔자도 한번 봐보세요. 무자, 신유, 무오, 정사. 자, 지지의 어떤 요소가 무토를 도와주는 인자가 봅시다. 오행적으로 쪼개보면 지지에 토를 거들거나 토와 동일한 인자가 어디에 있다고 해요?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그죠? 이게 사주의 반 이상을 두 가지 인자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참 책대로 하면은 어떻다고 신, 왕. 그죠? 갑자을 축대우일의 발복을 저기 설명 한번 봐보세요. 목이 토를 억제했을 때문에 수기를 생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해 놨죠. 신왕. 갑 대운이 흘러가는 게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죠? 정묘 흘러가는데 자 이때 갑자을축 때의 좋은 이유를 갑자을축 때 좋은 이유를 갑을이 이 작용을 하였기 때문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갑을이. 그러면 갑을이 오행적으로 뭡니까? 모기죠, 그죠? 예, 모기 와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때 좋아야 돼요. 그죠? 인과 묘에도 목이 좋아야 되죠, 그죠? 오행적으로 목이니까. 근데 이때에 떡이 됐다 이래서 놨거든요. 이때 망했다. 그럼 오행적으로 모군이 좋다고 설명해 놓고 다시 왜 이 모군에 힘들어졌느냐. 이 글자의 작용은 그냥 보너스가 아니다는 거죠. 그럼 오행적으로 설명 안 된다는 거죠. 설명이 오류라는 거죠, 오류. 하나의 논리로서 엮여 나갈 때 목을 좋다 해놓고 모군에 도로 크게 쇠퇴하여 망하였다 이래서 나왔다고. 자, 이 경우에 몸이 튼튼하면 그러면 항상 뭡니까 용신의 조건에 가장 최적의 상황은 뭐라고 해요? 강한 것을 누출시키는 거예요. 누출. 강한 것을 누출시키는 자. 그게 뭡니까? 저기서. 신금유금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신금유금이 어떻다고 해요? 왕성이 움직일 때에 좋은 일이 다발하고 요 글자가 억제될 때 여러 가지 고달픔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자화축에서 뭐 어떡하고 신금이 어떻게 해요? 장생지라는 거, 장생지. 양장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요운에 뭡니까? 신금이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크게 발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눈 명운에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신금의 활동력이 극히 제한되죠. 제한되니까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억부중심의 사주에 서에서 보면 뭐 이상한 말 막 갖다 붙여놨다니까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막 만들어 놓으니까 요때 그럼 어찌가 잘 때가 됐느냐면 목이 토를 이 토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다 이거죠. 세력도 별로 없는데 그죠? 세력도 별로 없는데 억수 나쁜 놈인데 이걸 억제를 했기 때문에 비견을 갖다가 없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해? 수기를 생조한다. 이렇게 해서 요때는 좋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으면 더 대세라 했죠. 그 대세를 갖다가 천간으로서 그 설명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책 읽을 때는 억수로 좋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 대부분 이런 오류를 다 안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막 수도 없어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오행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행으로. 오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주학은 무슨 학이다? 오행학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사주학은 오행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주는 오행학이 아니라 간지학이라는 거죠. 간지학. 간지를. 간지에 의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행에 의해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몇 번 강조했지만 오행이 간지의 선행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주학에서는. 분명히 간지가 먼저 있었고 간지의 속성을 오행적으로 묶어 보았다는 거예요. 오행이란 도구를 가지고 묶어 보니까 대강 다 맞더라는 거예요. 대강 맞더라. 이 대강 맞더라 이게 뭐예요?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개체에 대해 전부 적용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행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 것. 그러니까 뭐로 해? 간지로 해결해라. 간지로.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야 더 고통, 이님이 고통해, 묘가 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귀신이 아니고 묘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묘가 귀신. 그 다음에 이 을 때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을 때에도 좋지 못한 요소가 있었으나
천간은 뭐라고 해? 천전, 하늘이 싸우는 것은 천전은 자해, 스스로 해소될 수 있는 게 말과 싸우는 거는 아무리 싸워도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간과 천간끼리의 충의 작용은 천전, 말로 하는 건 말로, 그죠? 말로 하는 것은 우째해도 뒷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뒷감당. 그리고 현실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팔자가 뭐에 의해서, 이 팔자는 뭐에 명을 쫓아요, 리를 쫓아요? 명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를 쫓는 팔자죠, 그죠? 그래서 명은 위에 대해도 큰 상관이 없다 이거죠. 자, 이때 이 상관을 저해하는 요소는 뭘까요? 자, 이 글자 자체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관성에 해당되죠. 이 정관은 어디와 또 요새 세월을 치면 행정이죠, 그죠? 행정, 관, 그죠? 이어서 뭘 한다고 해? 이 사람이 이러한 금전 행위 또는 생산 행위를 하는데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달리긴 했으나 어떻다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아니었다. 지지에 있는 대세는 뭐예요? 신금이 활발히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말로는 막 돼요 안 돼요 스티커 붙이고 막 했다 하더라도 기계를 통해 우리가 생산했다 칩시다. 생산 행위는 잘 되고 있었다라고 잘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데 땅바닥에 온 거는 뭐예요? 강제 집행, 그죠? 강제 집행 아니면 적군이 나의 생산을 제어해 버리는 게 되죠, 그죠?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에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건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팔자의 용신은 금도 아니고 이 팔자 내에 드러난 인자는 뭐예요? 신금, 요금, 그죠? 이 두 글자가 희용, 반갑게 쓰는 자다. 그래서 용신이 목이다. 이렇게 설명해놓은 책은 전부 불살라버려요. 그래 하면 책장에 꼽힌 책은 전부 다 태워야 됩니다. 그 제가 불 다 태웠다는 거잖아요. 87년도 6월달 6월 중순쯤이에요. 6월 중순에 이 좋다는 책만 다 하고 다 들고 쓴 거죠. 그걸 보고 또 보고 완전 MBC 드라마였는데 보고 또 계속 보고 나니까 뒤에 결론을 딱 내린 게 뭐냐? 모르겠다. 앞만 봐도 모르겠다. 그래가 읽을 때는 와 그렇는갑다 했는데 새로 딱 해놓고 이 밑에 글 있죠. 요거 딱 지어놓고 요거 팔자만 딱 해놓으면요 막 그냥 까막눈 대부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그래가 제가 불로 다 찔러푼 거예요. 글은 어디서 나왔다? 자연에서. 자연과 현실을 보고 이것의 속성을 뭐예요? 따서 문자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갑과 을은 우리의 현실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오니까 좋다 나쁘다 이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하고 글자는 완전 분리되어 있더라는 거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6월 중순에 불을 다 질렀고요. 제가 다 질르고 억수로 후회를 했지만 잠깐만 해도 적잖았는데 다시 샀어요. 그래도 참잘 그거 있었는데 하면서 또 타고 나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그렇게 해서 제가 87년도 7월 20일경에 이제 오행이 선행이 아니고 간지가 선행이고 금과 목이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고 수와 하가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고 이제 이걸 이제 보고 나서 오행에 대해서 오행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갈등이 없어진 거죠. 금과 목이 한 몸이다.
이 말하면 또 절마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금과 목이 한 몸이에요. 한 몸. 왜 한 몸이 되느냐 하면 물 기운이 위에서 놀고요. 불 기운이 밑에서 놀면 뭐가 형성되느냐 하면 목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물 기운이 밑에서 놀고 불 기운이 위로 가면 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무 기운, 나무를 하나 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금이라면 금덩어리가 아니고 금기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보라는 거죠. 금기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늘과 땅에 따뜻한 기운이 충만해지죠. 봄이 되면. 그죠? 봄이 되면 충만해지니까 땅에서 어떻게 돼요? 따뜻한 기운이 위를 향하여 들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인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밑으로 조화를 부르기 시작해요. 물론 이 불기운을 타고 올라가는데 물기운과 불기운이 서로 조화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조화를 부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에 어떻다고 해요? 목성을 지닌 놈이 태어난다. 목의 성질을 지닌 놈이 부들부들하면서 목의 성질은 뭐라고 해요? 곡직지물, 곡직인수라죠, 그죠? 곡직한다. 구부러졌다, 펴졌다. 곡직.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이런 게 티 나오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그렇게 하다가 기온이 전체적으로 차가워지니까 수분이 어디로 내려간다고 해요? 가을에 산에 가면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위에 놀아요, 밑에 놀아요? 아래 놀죠, 밑으로. 그래서 백천만곡, 계곡으로 전부 물 기운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계곡물이 마르더라 차더라? 마르죠, 그죠? 계곡물이 말라서 물 기운이 수분이 어디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화기가 점점 약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화기가 들려버리는 거죠. 화기가 약화되니 모일모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낙엽이 지고 나무 껍질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부드러워져요? 딱딱해져요. 요게 뭐예요? 금기가 실현된 거다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 주역 계상에서 건은 말 말고 수건할 때 그죠? 이 건자고 수건. 그러니까 수건은 어떤 기운? 마른 기운.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나무를 짚어보면 끈적끈적해요. 바싹 말랐어요. 바짝 마른 기운이 바로 금기의 신. 그래서 양명조금. 조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몸에 무엇이 실현됐느냐 이거예요. 이게 수기가 위에 놀고 화기가 밑에 놀 때 목기가 실현되고 그 다음에 뒤집혔을 때 금기가 실현돼서 한 몸 한 자리에서 나무 한 자리에서 춘풍이 부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요? 싹이 나고